안녕하세요. 알아가는 재미, 아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는 자신만만 조심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안 봤어요. 잠깐 켜고요. 오늘 이제 다지기 7이죠. 접대 시간의 어떤 계속편입니다. 그죠? 문제를 쭉 적어놨죠. 접대 이제 앞에 건 조금 뺐고요. 대형 공원의 어떤 생태적 설계 기법, 설계 개념 기법. 물론 이제 다 설명은 앞에 다시기 뭐 3, 4, 5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오늘 이제 주요 포인트는요. 스마트 녹색 도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관해서 적용으로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적용의 어떤 적용 방안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시 녹화 및 식재 기법 하면서 제가 그 6강 때는 앞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생태적인 설계 개념이고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례를 공부를 다 해보면은요, 실제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저감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죠. 왜냐면 어떤 우리 마음대로 어떤 설계가 우리가 창조의 능력은 사실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선생님 저는 창조를 잘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방은 곧 창조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모방은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개념이 우리가 창조죠. 항상 어떤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거를 딛고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전혀 없는 데서 뭐가 툭 튀나오진 않죠. 역사라는 개념도 항상 계속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팍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진 게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실제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 발전을 한 게 그런 것 때문이죠. 물론 그게 이제 발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발전했던 것이 다 조금씩 가미돼서 그게 어느 날은 확 발전의 어떤 그로 오는 거죠.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냉장고 없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라빌레트 같은 경우는 냉동 사업이 발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소를 잡는 이런 것들이 확 없어졌다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있죠?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카메라의 어떤 이 현상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없어졌죠. 그래서 미래에 살아남는 산업 그리고 미래에 아예 없어지는 산업 이래 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씩 어떤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 개념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대형 공원에 정말 유명한 어떤 분들의 우리가 설계를 봄으로 해서 우리가 대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봄으로 해서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모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모방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설계 개념을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잘 적용을 시키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답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어떤 내용을 정말 내 것화 시키느냐죠. 저는 기술사의 어떤 시험이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정말 내가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왜 자꾸 역사의 어떤 관한 내용들을 자꾸 앞에 되새기느냐 하면 그런 분야죠. 그죠?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설명을 이제 자꾸 드리는 것 중에 그런 맥락을 자꾸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답들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앞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는 오늘은 생태 설계 개념 앞에는 우리가 도시 가정에서 재생 사업의 어떤 역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 녹색 도시와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생태적 설계 공원, 그러니까 생태적 공원, 생태적으로 우리가 공원 설계를 해야 되는 개념들이 만들어진 계기, 이런 계기들을 사실은 알아야만이 조금 더 이런 설계의 저감과 적용에 이런 내용들, 녹화 방향, 식재 기법이 답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안 그러면 저감 적용 이렇게 구분하고요, 적용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제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답입니다. 누가 들어도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적용하는 사람, 그건 모르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는가, 이런 근원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항상 이야기지만 100명 시험 쳐서 한 명 뽑을 때 본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얼마만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리고 아주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무래도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과거에 너무 트릭만 가르쳐줘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은 두 번 실수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원 설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자, 앞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앞에 도시 재생제 사업하는 과정, 도시 어버니즘, 리어버니즘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시의 어떤 공간의 이제 재활용이라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공간도 재활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재구조입니다. 재구조, 그 다음에 재활용, 이런 단어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로스케이프라는 뭐 MIT 교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죠. 드로스케이프. 그래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버려진 공간, 과거에 어떤 잘 썼던 공간들이 이제 그 도시화됨으로 해서 이제 버려진 공간을 이제는 수평적 공간을 쓰자라고 했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완전 도심화 됐어요. 도심으로 다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IT라는 것이 이제 티 나오기 시작합니다. IT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IT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IT라는 것은 전부 도시 집중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속도도 빠르고, 그죠? 뭐 이제 계속 이제는 뭔가 이제 IT 기반이라는 과정에서 도심이 확장이 되는 게 과거의 어떠한 상황을 무조건 사람만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산업화되고 컴퓨터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과거에는 어떤 기술, 그거는 만약 기계의 어떤 의존이었다면 지금은 전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산업화되면 집중화될 필요가 있다. 인자가 집중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자체가 집중이 됐지만 지금은 기술 집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T라는 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도심에 사람이 모이긴 모였는데 과거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제부터는 도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도심이 이제 바뀌었긴 바뀌었는데, 그리고 인간이 더 많이 늘었죠. 그죠? 사람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되고 이제는 제2의 어떤 도시 집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환경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의 환경 문제하고는 또 틀려요. 과거에는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개인 자동차 쓰고요. 그리고 생활 용기 자체도 다르죠. 그죠? 생활 용기 자체 다르고 뭐 생활 자체 패턴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새롭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에어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활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용했던 생활품 자체가 그렇게 환경을 문제를 유발시키는 자재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썩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 그죠? 그리고 사람도 많아진 데다가
아니 인구 수가 많아진 거죠. 거기다가 사용하는 쪽쪽 대기오염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버리는 쪽쪽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해양오염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토양오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어떤 그 저 열매라든지 크게 하기 위해서 농약도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기후의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벌레도 생기고, 벌레가 생기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뭐 그것 저 약을 치다 보면 또 토양오염, 대기오염, 무슨 오염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환경에 어떠한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기오염, 환경오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생태의 어떤 보존으로서 실제로 이 SSD라는 단어가 20세기 말에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세대 우리는 ESSD 많이 들었죠. 그죠? 뭐 리오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이제 ESSD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 개발하지 말자, 다 쓰지 말자, 이제 자원을 좀 물려주자. 이래서 지금 최대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건 집중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자연 자원을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좀 남겨두자 라고 해서 ESSD라는 개발 계획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태 보존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IT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했긴 했겠죠. 지금은 이제 21세기로 딱 들어오면서 IT가 더 확산이 됐고, 이제 진짜 세계가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겠어요. 저 정보 자체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타이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점점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도시의 어떤 집중화라는 것이 이번에는 도시 집중 자체가 커지는 거야. 저때는 요만했던 집중이 됐는데 지금은 집중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여기 있던 것도 점점 커지고 해서 서로가 연결되면서 더 사실은 환경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ESSD 개발을 이제는 지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 오염에 관한 문제까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저탄소 녹색 성장법입니다. 그죠? 저탄소 녹색 성장법. 이제 세계 환경의 어떤 보전으로서 우리가 탄소를 줄이자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제휴라든지 뭐든 기술 제휴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안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또 할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고 세계적으로 이제 전부 다 저탄소 녹색법이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또 미국이 어느 대통령께서 나 우리 못해 이제 이래가지고 해서 지금은 약간 여야무야 됐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법에 의함으로 해서 세계는 또다시 한번 이렇게 환경 문제로 급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앞에 ESSD 하면서라는 단어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공원의 어떠한 지구 변화의 어떤 거죠, 생태적인 공원, 생태공원, 이때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녹색 도시,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지금도 그런 단어를 쓰기는 써요. 전혀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보다는 이제는 저탄소 녹색법에 의해서 스마트 녹색 도시라든지 이제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아예 이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어떤 입장 그리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뭔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물론 이제 이게 아까처럼 저탄소 녹색으로서 탄소를 이제 저감하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앞에도 세계 어떤 그 국가 유럽 어떤 뭐라고 그러죠? 큰 국가들이 좀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제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경제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연료를 안 쓰면, 그죠? 탄소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래도 화석 연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유를 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뭔 소리야? 우리 안 쓸래? 이제 이래가 우리 이거 안 들어갈래? 안 할래? 해봐 안 할래?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여야모야 됐다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별로 그건 없지만 그래도 기후변화 협약에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게 스마트 녹색 도시,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법들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법에 그죠?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대기환경보존법, 우리가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나요? 미세먼지 저감은 그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나오죠. 자, 대기환경보존법에 그냥 미세먼지가 그냥 푹 튀나오나요? 옛날에도 우리가 먼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먼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대기환경보존법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해서 요즘은 대기환경보존법 하면서 우리가 이게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환경 옛날에도 다 먼지 있었어요. 먼지 있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해서 문제를 굉장히 확대시켰죠. 그죠? 자, 이게 왜 생겼겠어요? 그죠? 옛날에 먼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자, 거기다가 진짜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미세먼지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SO4라든지 대기 환경을 왜 썼느냐, 이게 자동차 문제예요. 실제로 도시에서 자동차 문제, 그 다음에 CO2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합치지는 거죠. 그죠? 대기 중에 우리가 물 H2O하고 합쳐서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먼지들이 쪼개지고 이런 것들에 해서 미세먼지가 생기는 거예요. 대기 중에 이렇게 많은 물질이 계속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질이 미세먼지화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이게 미세먼지가 그냥 미세먼지 PM10이 어떻고 PM2.5가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미세먼지가 생기는 과정이요. 이런 과정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하려면 도시에 이거만 없으면 돼. 자동차만 없으면 돼.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아세요? 자동차에 수소전기만 가든지 아니면 물로 가는 자동차가 가든지 아니면 SO4를 없애버리든지 CO2를 없애버리든지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미세먼지가 저감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게 못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거를 흡수하든지 뭔가 줄여버리든 침강을 시키든지 뭐로 하나요? 나무로 하죠. 식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왜요? 결국은 지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흡수를 못하니까. 아니면 집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죠? 런던에 어떤 탑이 있더라고요. 집진 시설 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에도 있나요? 저는 서울에 요즘 중앙 쪽으로 안 가봐서. 근데 대체로 보면 자동차가 많은 곳에 집진 시설을 놓죠. 그죠?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이런 것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NO라든지 NO3라든지 자, 이런 것이 화학 반응식을 일으킵니다. 또 대기 중에 CO2하고 H2하고 합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물이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 녹화 방향이 나오는 거죠. 도시 녹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무 많이 심으면 돼. 근데 어떤 식으로 심을 것이냐. 그죠? 자, 자동차가 많은 곳에 도시 녹화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많이 나는 곳에 가로수를 빽빽하게 심으면 돼. 단지 2열, 3열로 심든지 아니면 녹지대를 완벽하게 해주든지. 근데 나무가 그냥 이게 지가 나무를 많이 있는 것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겠죠. 주거와 자동차 사이에
도로 사이에 도시를 가로수를 심는데 완충 녹지대 형식으로 해서 심어준다. 나무 지가 우리 대신에 지가 흡수를 해준다. 아니면 도시마다 아주 보기 싫게 집진기를 두든지, 그죠? 그 먼지를 다 집진을 쫙 바람으로 빨아들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그래도 그런 집진기 시설을 넣는 것보다 도시에는 식물을 심어주는 것이 낫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식재 녹화 방향하고 식재 기법은 당연히 나무 많이 심어주고, 그 다음에 빡빡하게 심어주고, 완충 녹지 해주고, 자, 그런데 어떤 나무 심어주고, 식재를 어떻게 해주고, 근데 어떤 나무, 어떤 식재 기법을 써주는데, 그죠? 그 다음부터 왜 심어주는가도 나와야 되겠죠, 사실은. 어떤 나무들이 어떤 화학 반응식을 일으켜서 지가 흡수를 할 것인가, 침강을 시킬 것인가, 그런 방법은 이제 화학 반응식이 왜 나올 것이냐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사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저감 적용의 적용 방법은 당연히 저감하는 방법은, 그죠? 저감하는 방법은 작게 쓰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에 ICT 기반하면서 나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보니까 벌써 넘었네요. 그죠? 자,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IT 기반하면서 어차피 지금은 복습이잖아요. 이제 IT 기반과 ICT 기반, 그런 과정하면서 녹색 도시하고 내용, 그다음에 대기 환경하고의 관계, 그렇게 해야만이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그다음에 도시 녹화 방향,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져 나온다는 거죠. 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적인 나무를 많이 심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답은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2, 3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뒤에 답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다음 8강 때는 이제 점점 이제 이 답에 가까워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ICT에 관한 복습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